얼마 전에 아내가 재밌는 걸 하나 샀어요. 바로 이 숀리의 X바이크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 있을 것들은 또 다 있는 그런 실내 자전거 운동기구였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전거가 제공하는 정보는 뭐 일반적인 우리가 헬스장에서 보던 그런 실내 자전거랑 동일합니다. 자전거 타는 속도, 얼마나 탔는지, 그리고 이동했던 거리, 그 다음에 소모한 칼로리, 마지막으로 누적 운동 거리까지 뭐 필요한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상단에 달린 이 작은 컴퓨터에서 다 계산을 해서 알려주는데, 신기한 건 자전거 회전 휠하고 저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 선이 두 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어떤 센서가 달려서 주로 뭐 엔코더나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속도를 측정을 하려면 최소한 선이 3개는 구성되어 있어야 2개는 전원으로 하고 나머지 하나로 뭐 데이터를 보내든지 할 텐데, 선이 저렇게 2개만 있는 걸 보니까 어쩌면 저게 굉장히 간단한 그냥 스위치 형태겠다. 그리고 그런 스위치 형태라면 우리가 알두이노로 뭔가 이렇게 저 신호를 해킹을 해서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위치의 구조에서 회전을 체크할 때 마이크로 스위치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회전체에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그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회전할 때마다 마이크로 스위치를 한 번씩 눌리게 만드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손으로 돌리는 핸들 같은 것들에서는 마이크로 스위치가 괜찮은데, 이렇게 고속으로 여러 번 회전하는 구조에서는 마이크로 스위치의 내구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10,000번에서 100,000번 정도의 내구성을 갖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 보면 10,000번이나 100,000번의 회전은 금방 넘어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스위치의 내구성이 버텨주지 못할 테니까 아마도 마이크로 스위치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많이 사용되는 이런 홀 센서가 쓰이려면 저 홀 센서 가격만 해도 상당할 거고, 저 입력을 받는데 선 2개로는 어려울 테니까 아마도 홀 센서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예상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리드 스위치가 달려있고 회전체에 자석이 달려있어서 아마도 회전할 때마다 리드 스위치가 스위치 눌리듯이 이렇게 접촉이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뭐 실제 안에 어떤 구조가 들어있는지는 직접 그 자전거를 분해해 봐야겠지만, 제게 아니라 아내 물건이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그렇게 분해하진 못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예상을 해볼 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간단한 스위치 구조라면 굳이 오실로스코프 같은 계측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멀티테스터기로 회전 운동에 따라서 저 스위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테스터기를 물려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한 번의 바퀴가 회전할 때마다 2번의 비품이 울리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울리는 저 2번의 비품이 단일로 굉장히 짧게 울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는 바퀴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저 자체 비품만으로 속도를 우리가 판별하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매번 바퀴가 한 번 도는 하나의 사이클에서 2번의 비품이 울리기 때문에 바퀴의 첫 번째 회전이 끝나서 두 번째 비품이 울리는 순간부터 다음 비품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한다면 한 번 바퀴가 돌았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전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호의 구성이 맞는지, 그리고 이 신호를 우리가 아두이노로 받아와서 그것을 자전거의 속도로 계산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자전거는 또 굉장히 친절하게 선을 그냥 납땜이나 그냥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커넥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자체를 망가뜨리지 않고 이 커넥터만 빼서 다른 커넥터, 우리가 만든 커넥터로 연결을 하면 쉽게 신호를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이 커넥터는 JST라는 타입의 커넥터고, JST 커넥터들 중에도 SMP라는 타입의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그런 부품샵에서 JMT, SMP 커넥터 2핀짜리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두이노로 한 번의 회전을 감지를 하고 그 한 번의 회전에 걸린 시간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기 전에 회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하나의 스위치만 사용이 되고 스위치의 다리 하나에는 그라운드가, 나머지 다리는 우리 디지털 인풋 핀으로 연결이 돼서 아두이노 내부의 인풋 풀업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항이나 복잡한 연결 없이 굉장히 심플하게 아두이노만으로 우리가 자전거의 신호를 받아들여 올 수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필요한 거는 텍트 스위치 하나, 그리고 점퍼 와이어 2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선은 브레드보드에 스위치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한쪽 다리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주고, 다른 한쪽 다리는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 7번에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예전처럼 라이브로 코딩을 짜는 건 아무래도 유튜브는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는데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예 완성된 코드를 한 줄 한 줄 번역을 하면서 진행하는 쪽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셋업부터 한번 가보죠. 아두이노의 전원이 인가가 돼서 실제 우리의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세팅들을 실행하는 부분이 바로 이 셋업이죠. 셋업에서는 핀 모드 명령어로 7번 핀을 인풋 풀업으로 설정을 했고요. 컴퓨터한테 야, 컴퓨터야, 디지털 핀 7번을 인풋으로 사용할 건데 그냥 인풋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인풋 풀업 기능을 사용하는 인풋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핀 모드를 세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야, 아두이노야, 나 그리고 시리얼 통신도 사용을 할 거야. 어떤 속도로 115,200의 속도로 구축을 해 라고 설정을 해 놓은 거죠. 물론 이런 건 일반적으로 그냥 9,600으로 설정을 해도 되고 여러분 취향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루프 부분을 한번 보죠. 가장 처음에 알고리즘이 시작되기 전에 불인 타입의 스위치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7번 핀에서 디지털로 읽은 값을 대입을 시켜요. 근데 그냥 대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느낌표를 통해서 한번 반전을 시키는 거죠. 이 반전시킨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 수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아두이노를 배웠을 때 일반적으로는 스위치가 눌리지 않으면 false, 그리고 스위치가 눌리면 true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인풋 풀업을 사용했을 때는 그게 반전이 되죠. 인풋 풀업 상태에서는 스위치가 눌리지 않았을 때 풀업으로 위로 당겨졌기 때문에 하이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위치가 눌렸을 때만 그라운드가 디지털 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로우가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여기에 느낌표를 통해서 디지털로 7번 핀에서 읽은 값을 반전시키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나는 인풋 풀업으로 값이 반전돼서 들어오더라도 전혀 문제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표를 빼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조건문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버튼이 눌렸다, 그리고 한 번에 비프 끝나서 버튼이 떨어졌다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버튼이 눌렸다만 체크를 하게 되면 버튼이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첫 번째 비프인지 아니면 두 번째 비프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두 가지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거죠. 하나는 7번 핀에서 우리가 읽어드린 스위치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역 변수인 빕 변수를 통해서, 전역 변수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초기 값은 뺄시고, 이 빕을 통해서 지금 첫 번째 빕가 스위치가 눌렸다, 그리고 눌리고 있다가 떨어졌다를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문에서는 만약에 스위치 스테이트가 true면, 스위치가 눌렸으면,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될 때 사용하는 AND 두 개를 이렇게 붙였죠. 그리고 비프가 false일 때, 아직 스위치가 눌리지 않은 대기 상태일 때를 조건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라? 비프를 true로 만들어라. 한마디로 처음에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이제 눌렸네 라고 하면 지금 눌리고 있다는 상태를 이 비프를 통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문에 보면 만약에 스위치가 떨어졌고, false죠. 스위치가 true가 아니라 false, 스위치가 눌린 게 아니라 스위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동시에 어떤 조건이 지금 이전에 비프가 true로 바뀐 상황, 바로 위의 조건이죠. 이전에 이미 스위치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위치가 떨어지는 걸 감지했으면 어떻게 해라? 비프를 다시 false로 바꾸고, 스위치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비프 카운트를 1 더해라
현재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 증가시켜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몇 번이 됐건 바퀴가 돌아서 스위치가 한번 삑 하고 눌리면 비프가 true가 될 거고요. 삑 하고 소리가 나다가 스위치가 떨어지면 비프는 다시 false로 변하면서 그 한 번을 한 번 비프가 울렸어 라고 체크를 하면서 비프 카운트에 1씩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 코드를 보면, 그런데 만약에 비프 카운트가 2면 한마디로 한 번 비프 울렸어, 그리고 두 번째 비프 울렸어, 스위치가 눌리고 나서 지금만큼 떨어졌어 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한 바퀴를 돌았다, 우리가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그 한 번의 사이클이 돌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건문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만약에 프리타임이 0이 아니면, 왜냐면 프리타임은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체크하려고 unsigned long, 음수가 없는 양수만 있는 long 타입의 프리타임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초기값을 0을 만들어 놨는데, 이 프리타임이 0인 경우에는 아직 첫 번째 바퀴가 돌지 않은 상태인 거죠. 첫 번째 바퀴가 돌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은 이전에 내가 자전거 페달이 어디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새로 운동을 시작하는 그 페달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회전 속도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만약에 이전에 어떤 특정한 시간이 이 previous time 안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라? int 타입의 rotation, 회전 시간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현재 시간에서 아까 직전에 저장되었던 previous time을 빼라. 그러면은 아까 저장한 시간부터 지금까지 바퀴가 한 바퀴 돈 그 시간이 우리한테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바퀴 한 번이 돌아가는 동안, 바퀴 한 번이 360도 도는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한테 알려줘라 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두 번의 비프가 울렸으면 일단 다음번 새로운 한 바퀴 사이클의 시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시간을 previous time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스위치 눌리는 거, 이 비프음이 울리는 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니까, 두 번이 울려야 바퀴가 한 바퀴 도는 사이클이 되니까 그 두 번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시 비프 카운트라는 이 변수를 0으로 만들어 라는 이런 코드를 짜놓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건문을 통해서 비프가 몇 번 울렸는지 체크를 하고, 그 비프 삐 하고 울리는, 스위치가 눌리는 그게 두 번이 진행이 되면 직전에 두 번 눌렸던 시간부터 지금의 시간까지를 계산해서 페달로 자전거 휠을 한 바퀴 돌리는데 정확히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프린트 라인으로 알려줘라 라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업로드를 하고 한번 시리얼 모니터로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하나 둘 하나 둘, 조금 더 오래 기다려서 한번 해보면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해보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두 번의 비품이 울리는 한 번의 회전 사이클을 지날 때마다 그 시간을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보내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문제는 기존의 엑스바이크에 달려있는 컴퓨터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컴퓨터랑 연결해서 유니티나 언리얼 혹은 우리가 프로세싱으로 만든 어떤 컨텐츠와 연동을 해서 더 재미난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블루투스처럼 무선 통신을 활용을 한다면 모바일 앱에서 운동 정보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모바일 게임과 연동을 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그런 컨텐츠까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시스템이 엑스바이크와 연동이 돼서 제대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운동 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 운동 시간과 속도를 알면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가 됐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속도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영상 하단에 스위치 타임하고 같이 있는 이 스위치 타임 투 스피드 코드를 한번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스위치 타임에 그냥 LCD 연결하는 코드를 추가를 하고요. 바로 이 부분이 추가된 것 뿐이에요. 우리가 계산한 자전거 바퀴가 한 바퀴 도는데 사용된 시간을 가지고 예상되는 자전거의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죠. 자, 일단은 이 바이크의 속도, 바이크 스피드는 km/h 시속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단위가 킬로미터와 그리고 시간으로 변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의 바퀴 지름은 658mm인데 이 658mm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0.000685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자전거 바퀴의 지름일 뿐이고 이 자전거 바퀴의 둘레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에 원주율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자전거는 한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이만큼의 킬로미터로 환산된 거리를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는 자전거는 내가 페달을 한 바퀴 돌린다고 뒷바퀴도 한 바퀴 도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앞바퀴와 뒷바퀴의 기어비에 따라서 우리가 페달을 더 가볍게 돌리기도 하고 더 무겁게 돌리면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게도 만드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바퀴의 기어비는 39대 14예요. 앞바퀴에 있는 톱니가 39개, 실제 동력이 연결이 되는 뒷바퀴에 있는 톱니가 14개인 거죠. 그래서 이걸 구현해 주기 위해서 39를 14로 나눈 것을 아까 우리가 구한 자전거 바퀴의 둘레 길이에 곱해주면 내가 한번 페달을 360도 돌릴 때마다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는 거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 거리에 소비된 자전거 페달을 한 바퀴 360도 돌리는데 걸린 시간을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가 구한 로테이션 타임의 시간 단위는 밀리세컨드죠.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1초 단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1000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초당 속도가 아니라 시간당 속도이기 때문에 60을 곱하면 분이 되고 거기에 또 60을 곱하면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60 곱하기 60을 곱해주면 바로 이 식이 우리가 운동하는 실내 자전거가 만약에 실제 자전거일 때 얻을 수 있는 속력을 계산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서 실제 엑스바이크에 연결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달을 밟으면 이런 식으로 속도가 쭉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코드상으로는 3초간 추가적인 회전 시간에 대한 입력이 없으면 속도는 0으로 떨어지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프로세싱으로 만든 안드로이드 앱이랑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